안녕하세요. 정신과 간호사 박세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주혜주라고 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오랜만에 또 게스트 방송입니다. 네, 저희 정신과 간호사 세인TV 두 번째 게스트인데요. 오늘 정말 모시기 어려운 분을 모셨습니다. 여러분, 기다리셨죠? 네, 교수님. 저희 정신간호학 교수님 모셨습니다, 여러분. 박수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저희 간단하게 구독자분들한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조금 전에 소개해드린 것처럼 이름은 주혜주고요. 저는 간호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서울대병원에 들어가서 18년 동안, 하필 또 18년이죠. 아우, 예. 18년에 근무를 했는데 그중에 16년을 정신과에서 근무했고요. 그 다음에 학교를 옮겨서 정신간호학을 23년 가르쳤습니다. 정신간호학만 네. 23년을 가르치신, 예. 총 40년 넘는 세월을 정신간호에 관련된 업무만 하고 산 간호사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정신과 간호사 분들한테 좀 추천해주고 싶은 책에 있어서 마음극장 책의 저자분이시기도 한데요. 네, 오늘 주혜주 선생님 모시고 한번 꿀팁 완전 대방출입니다. 끝까지 보셔야 돼요. 자, 제일 먼저 여러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 먼저 까고 가겠습니다. 네, 교수님. 레포트 A+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꿀팁 좀 간절합니다. 저희 이거 보시는 구독자분들 중에 간호 학생분들 진짜 많으시거든요. 네, 어떻게 하면은 성적 잘 받을 수 있나요? 네, 그냥 교수가 하는 얘기가 그거지 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첫 번째, 제발 친구 거나 사이트에서 베끼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혹시 뭐 프로그램이 있으신가요? 막 이렇게 네. 다 나오나요? 네, 다 환청한시로서 베꼈다라고 그런 건 아니고요. 근데 네. 이상하게 그렇게 베끼는 경우에 꼭 좀 걸리더라고요. 아. 그래서 제가 앞으로도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간호는 뭐가 중요하다? 정직이 중요하다라는 거. 네, 그래서 네. 레포트 쓰는 데 있어서도 정직을 여러분들이 꼭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예를 네. 들어서 뭐 나무 위키 뭐 이런 거 그런 거 긁어가지고 오거나 아니면은 뭐 네이버 블로그 뭐 이런 데서 긁어가지고 오거나 아니면 뭐 친구들끼리 조금씩 짜깁기 해가지고 하거나 이런 것들 티가 나나요? 짜깁기 정도까지는 우리가 어차피 인생은 모방이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의 내용을 좀 가져오는 거는 괜찮은데 네네. 어떤 학생들은 배짱이 너무 커가지고 그냥 네. 토탈리 가져오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친구 거 레포트를 그대로 가져온다랄지 햇땡 캠퍼스 뭐 이런데 네, 돈 내고 하는 것도 있고 예, 진짜 실습 레포트를 네. 친구 거를 그대로 가져오는 경우도 있어서 네, 예. 그런 학생들은 우리가 가차없이 네. 그 학생의 미래를 위해서도 네네네. 걸릅니다. 그거 네.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예, 두 번째 우리 학생 선생님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건 맞춤법 좀 틀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이거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하거든요. 네. 옛날이랑 다르게 이게 좀 맞춤법이나 어휘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 좀 MZ 분들한테 네, 좀 네.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네, 그거는 동의합니다. 예, 예. 왜냐하면 우리가 톡 문자를 하도 많이 쓰기 때문에 저도 요즘은 네. 옛날에 만약에 받아쓰기 한다면 우리 다 빵점 맞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이 좋아가지고 문자 이렇게 넣으면 틀린 거 이렇게 빨간 줄 나오잖아요. 맞춤법 네, 네. 교정 프로그램이 있죠. 그거 정도는 고치는 성의를 좀 보였으면 좋겠다. 성의의 문제다. 네. 띄어쓰기 맞춤법에 여러 번 걸리면 점수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비슷한 내용이라면 아무래도 분량이 많은 학생한테 점수를 좀 가게 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인 것 같습니다. 근데 또 분량만 많다고 해서 막 레포트 400페이지 냈다 이렇게 해가지고 무조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400페이지를 만드는 학생도 별로 없습니다. 아무 말 대잔치로 너무 길게만 하는 것보다는 네, 그렇죠. 예, 좀 포커스에 맞는 내용으로 좀 들어갔으면 좋겠지만 네. 둘 다 뭐 같은 퀄리티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양이 좀 더 많은 거는 좀 더 많은 노력과 성의가 들어갔다 이렇게 좀 봐도 될까요? 네. 외국 같은 경우는 사실 레포트 또 그다음에 글자 수도 제한을 합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그렇게 몇 자 이내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제목에 걸맞는 내용이라면 아무래도 좀 분량을 적절하게 많이 낸 학생한테 좀 점수가 가게 되는 제 경험이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요. 정신간호학을 수업에서만 듣는 게 아니라 실습을 또 나가게 되잖아요. 네. 정신건강의학과의 실습을 우리 선생님들이 또 처음 가고 하면은 어떤 거를 해야 될지 막막해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뭐 말을 어떻게 해야 되지? 뭔 말을 해야 될지 뭐 이렇게 좀 할 수도 있고 내가 이렇게 다가가도 되나? 이게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정신과 실습을 할 때 우리 학생 선생님들이 이거는 해도 된다.
이거는 꼭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우선 실습이라는 독특한 네. 그 기회에 정신질환, 정신과 환자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금 적극적으로 다가가야 되겠죠. 학생들 중에는 내가 말한 말 한마디 때문에 환자가 더 나빠지는 거 아니에요? 라고 걱정을 걱정하시는 분들 하는데 진짜 많아요. 네네. 학생들의 말이 그렇게 위대하지 않다는 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네. 조금 실력이 부족하더라도 환자에 대해서 성의를 갖고 대하면 우리 학생 간호사들을 환자들이 좋아하는 이유가 그런 진심을 가지고 대하는 그런 특징점에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학생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건 정신간호의 기본은 치료적 관계와 효과적인 의사소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의사소통과 관계를 배우시긴 했지만 그거는 책에서 배운 거고 네. 이제 드디어 정신과에 나왔으면 다른 일반 병동에서보다는 치료적인 관계는 어떻게 맺을 것이며 네. 또 효과적인 의사소통 배운 거를 환자들한테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를 네. 충분히 실습하는 기회로 삼으셨으면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제 책으로 보는 거하고 또 내가 또 해보는 거하고 많이 다르다고는 하지만 막상 해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굉장히 막막할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실제로 어떤 식으로 하는지 그 선생님들이 환자분을 어떻게 대하는지 그거를 책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내 눈앞에서 보는 거잖아요. 그거를 좀 벤치마킹 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의사소통을 어떻게 하는지 치료적인 관계를 어떻게 맺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 학생 선생님들께서 내가 뭔가 좀 해보기가 너무 막막하다라고 하면 일단 보는 거 먼저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세인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보고, 그죠? 그 다음에 적용을 해보고, 사실 제일 중요한 단계는 보통 의사소통한 거 기록을 해서 보고서를 내지 않습니까? 네, 그럴 네. 때 잘못된 부분이 없는 것보다 잘못된 부분을 찾아내고 그거를 어떻게 하는 것이 치료적인 것인지를 문서상에서라도 실습을 해보면 실수 안 하고 발전하지 않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실수를 했더라도 분석하고 그래서 발전하는 기회로 삼는 것이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아주 그 교수로서의 말년에 깨달은 사실인데요. 네. 사실 정신과 약물은 예. 내외과에 비하면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네. 정신과 약물이 이렇게 양이 적은데 너희들 왜 이렇게 힘들어하니 안 그랬더니 적어요. 내외과보다는 적죠. 특히 내과는 뭐 약물로 치료하는 데니까. 네. 그리고 또 정신과 약물이 중요하기 때문에 나중에 공부하지가 아니고 학생 때 실습하면서 공부를 한다면 훨씬 더 부담스럽지 않게 공부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신과 약물이 사실 굉장히 처음 공부를 할 때 되게 어려워요. 왜냐면은 다 항정신병 약이래. 그리고 뭐 항전간제 갑자기 나오고요. 간질 환자가 아니라 정신과 환자한테 항전간제를 왜 쓰지? 그렇죠. 해가면서 이게 굉장히 좀 막막하게 느껴지거든요. 내가 텍스트로 배울 때는. 근데 실제로 어떤 환자분이 있고 그 환자분의 증상을 저희가 또 보잖아요. 실습 나가서. 그리고 그 환자분한테 이 약물이 얼만큼이 왜 들어가는구나 하는 거를 임상에서 실제로 실습을 하시면서 지켜보시다 보면 약물에 대해서 그냥 텍스트로만 공부를 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와닿으시고 더 기억에도 잘 남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실습하실 때 정신과 약물에 대한 공부도 같이 하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갑자기 제가 꿀팁이 생각이 났어요. 예. 네, 여러분 공부할 때 어려우면 마인드맵을 좀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네네. 정신과 약물이 굉장히 복잡한 것 같지만 크게 메이저 트랭킬라이저, 마이너 트랭킬라이저 뭐 이렇게 큰 가지수가 많지는 않거든요. 네.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디스크립티브하게 나열하면 뇌가 뭐 이렇게 복잡해 나 못 외우겠어 라고 뻗어버립니다. 그런데 이때 마인드맵으로 그림을 그려서 보여주면 이 정도야 나 공부할 수 있겠네 그러거든요. 자신감이 좀 붙는군요. 네, 그래서 네. 제가 기회 될 때 우리 세인 선생님 통해서 네. 약물 마인드맵을 우리 오. 학생 선생님들한테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요. 이제 정신과 간호사가 우리 또 되고 싶으신 분들이 이 채널을 또 많이 보시는데요. 정신과 간호사가 되고 싶은데 학생 때 좀 내가 뭔가 준비해 놓으면 좋은 자격증이나 아니면 대외 활동 뭐 이런 것들 그런 거 궁금해 하시는 구독자님들 많으셨거든요. 어떤 거 있을까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 간호학과 학생들 얼마나 할 일이 많습니까? 너무 바쁘죠. 네, 레포트 쓰랴, 막 시험 준비하랴. 저는 그렇게 따로
공부를 하라고 그렇게 권유하고 싶진 않습니다. 그래서 학생 때 교수님이 제시하시는 교과 내용이랄지 네. 실습만 충분히 해도 네. 저는 정신과에 대한 애정이 뿜뿜 솟지 않을까 네.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일단은 그래서 시키는 거 열심히 네, 잘 네. 하시는 거, 네. 좀 충실하게 하시는 거, 네. 그게 중요하다. 네. 그러면서 조금 초점을 맞춰서 얘기하자면 우리 정신간호학을 외우는 말년에 가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정신과에서 쓰는 여러 가지 요법들을 소개받거든요. 그럴 때 들으면서 어머 사이코 드라마 나 정말 연극하고 싶었는데 사이코 드라마라는 게 있대. 라면 사이코 드라마를 좀 더 공부할지 아니면 인지행동요법 굉장히 요즘 많이 핫하게 쓰고 있는데 네네. 이거 나한테 맞는 것 같대. 이렇게 하면 인지행동요법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거나 현실요법 같은 것들이 이제 교과서에서 다 소개가 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뭐 따로 찾아다니려고 애쓸 필요 없이 교과 과정에서 소개되는 내용들에 열심히 듣다 보면 이건 어쩐지 궁금하다. 네. 나한테 맞는 것 같다. 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책들도 많고 또 여러 가지 요즘은 세미나라든가 이런 게 많으니까 그럴 때 잠깐 참여하는 건 몰라도 바빠 죽겠는데 자격증까지 따고 이런 거보다는 그거는 정신 간호사가 돼서 하면 어떨까 하고 선배로서 말씀드립니다. 간호사도 바쁘잖아요. 네. 그래도 시험은 없잖아요. 예. 대신 인증이 있죠. 저희 이제 간호학생 선생님들께서 워낙에 또 바쁘기도 하고 성적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도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자격증 유무 자체가 정신과 간호사가 될 수 없고 뭐 될 수 있고 이런 것에 있어서 아주 결정적이지는 않다. 사실 학생 선생님이 임상에 아직 나가지 않은 상태에서 따실 수 있는 자격증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또 제한적이기 때문에 너무 욕심 부리시거나 하실 필요는 없다. 교수님께서 이렇게 지도해 주시는 거 충실하게 하시고 혹시라도 뭐 인지행동요법이라든지 뭐 사이코드라마라든지 이러한 특별한 본인의 관심사가 있다면 관련해서 뭐 세미나를 한번 좀 참석을 하신다든지 아니면은 관련해서 책 같은 것도 그냥 치면 나오거든요. 사이코드라마, 뭐 인지행동요법 이렇게 치면은 이따만큼 무거운 책들이 나와요. 저는 솔직히 앞에 한 20쪽 정도 미리 읽어보고 이게 맞나 싶었던 적도 굉장히 많기는 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쪽 부분은 내가 관심사가 있는 게 맞나 보다 혹은 이거는 내가 생각했었던 거하고 조금 다른 것 같다 이렇게 좀 느낄 수는 있기 때문에 만약에 관심이 있으시다면은 그렇게 책이라든지 세미나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찾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게 어떤 게 있는지는 정신간호학 교수님이 수업을 하실 때 잘 들어보시면은 다 꼭지들이 나옵니다. 그거를 잘 캐치해서 이제 본인의 관심사를 찾아보시는 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조금 더 첨언하자면 예를 들어서 그 아로마 테라피랄지 컬러 테라피 같은 거 요즘 굉장히 유행이거든요. 네, 그런 거에 대해서는 뭐 세미나 같은 거 많이 들을 수 있고 그러니까 다양하게 또 뭐 웃음 치료 이런 것도 병원에서 굉장히 좋아하죠. 뭐 오락요법이랄지 이런 것들 자기가 좋아했던 거. 또 요즘은 미술 치료, 음악 치료 이런 것들은 간호를 베이스로 해가지고 얼마든지 나갈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게 어떠한 경험이든 정신과 간호사한테는 그 어떤 경험도 다 활용을 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다 활용이 되거든요. 내가 식물을 좋아하는 식집사야. 그러면은 원예 치료. 그렇죠. 내가 책을 좋아해. 독서 치료. 내가 뭐 진짜 음악을 좋아해. 그러면은 뭐 음악 치료.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다양한 장기와 다양한 관심사를 실제로 임상에서 우리 환자분들이랑 같이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좀 기회가 주어지는 게 정신과 간호사니까요. 그 어떠한 경험이라도 좋습니다. 경험 많이 하시고요. 본인이 좋아하시는 거 그냥 하시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또 우리 학생 선생님들 진짜 이거 너무너무 궁금해할 것 같아요. 자, 학교를 포함해서 학교 시험을 포함해서 우리 국가고시를 또 보잖아요. 정신간호학이 사실 쉬운 과목은 아니거든요. 어려웠어요. 저는 되게 어려웠어요. 저는 정신과 간호사가 되고 싶어서 막 간호학과를 가가지고 정신간호학을 그렇게 열심히 들었는데도 너무 어려웠어요. 공부할 때 꿀팁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네, 말씀하신 대로 정신간호를 좋아하는 것과 정신간호와 관련된 시험 문제를
잘 푸는 거는 아주 별개의 분야라는 네, 거죠. 아니, 정답이 네. 딱 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점은 뭐냐? 문제수가 많지 않다는 거. 네, 그게 이제 우리한테 네. 희망인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기존, 기출 문제를 중심으로 문제 푸는 거를 준비하시면 되겠고요. 풀다 보면, 이게 정신과에서는 답이겠구나. 라고 하는 게 들어옵니다. 안 들어옵니다, 교수님. 그런가요? 안 들어옵니다. 네, 정신간호와 관련된 시험 문제뿐만이 아니고 우리 네. 학생 선생님들한테 제가 시험 공부를 잘할 수 있는 얘기를 이 기회를 빌어서 한다면 네. 우선 본인의 공부 스타일에 대해서 잘 아셔야 삽질 안 하십니다. 공부 네. 스타일. 예. 예를 들어서. 네, 예를 들어서 나는 저녁형 인간이에요. 네. 그래서 저녁 시간에 그냥 얼럿하고 네. 정신이 맑은데 네. 친구가 꼬셔가지고 네. 야 우리 이러지 말고 자고 내일 아침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공부하자 그랬더니 미라클 모닝 하자. 네, 그래서 얼떨떨하면서 이제 같이 잤는데 다음날 친구는 일찍 일어나서 시험 공부를 성공적으로 했는데 저녁형 인간인 나는 네. 폭망했다 이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어느 시간대 내가 집중이 잘 되는지 파악하셔야 되고요. 네. 또 학생들을 지도하다 보니까 꼭 반드시 도서관이 효과적이진 않더라고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도 이 칸막이가 돼 있는 도서관 이 공부하는 데는 가면 답답해서 뛰쳐나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내가 공부가 잘 되는 장소가 칸막이가 돼 있는 도서관인지 아니면 비어있는 강의실인지 아니면 카페인지 제가 들판인지 네. 자연 속인지. 네. 제가 지도했던 학생 중에는 카페를 또 똑같은 카페를 가면 네. 세 번째 가면 진력이 나가지고 또 집중이 안 되는 친구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네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네, 같은 장소 세 번 가고 네 번째는 바꾸는 것도 방법인 거죠. 네. 어느 거가 틀렸다 안 맞는다는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기가 어느 때 집중이 되는지를 자기를 잘 알아서 효과적인 방법을 쓰는 게 좋겠고요. 또 어떤 친구는 이렇게 주의가 밖으로 가는 사람들은 친구랑 공부하고 있으면 친구한테 주의가 가느라고 자기가 막상 공부가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친구랑 있을 때 오히려 주의가 분산이 되고 친구한테 신경 쓰느라 공부가 안 된다 그러면 혼자 공부해야 됩니다. 네. 또 어떤 사람들은 물어보면서 그 이스라엘의 히브르탄가 그 방법 있잖아요. 질문법. 질문해주고 대답하는 게 효과적이더라 그러면 친구하고 나눠서 서로 질문하는 것도 방법이고 네네. 제가 마지막에 지도했던 학생들은 그렇게 시험 당일날 새벽에 일찍 모여서 그렇게 그룹으로 물어봤던 것이 시험에 많이 났다고 아주 흐뭇해하면서 성적도 향상되는 그런 방법을 봤습니다. 요약하자면 자기 공부 스타일이 어떤지에 봐서 그거에 따라서 해야 되고요. 이제 국시가 다가오면 학생들 중에는 불안도가 좀 높아가지고 친구들 다 붙을 것 같은데 자기만 떨어질 것 같은. 저 그랬어요. 네, 저 네, 진짜 네. 그랬어요. 제가 그러셨군요. 성적이 나쁘지 않았거든요. 네, 저 네, 장학금 받으면서 네, 다녔는데 네, 네, 네. 떨어질 것 같은 네, 거예요. 자기만 떨어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그때는 제가 이제 이렇게 면담을 하고 차라리 학교에 나와서 친구들하고 공부하다 보면 불안도가 좀 내려가거든요. 네. 왜냐하면 불안이라는 게 우리 세인 선생님 잘 네. 아시다시피 혼자 있을 때 이게 올라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차라리 나와서 친구들하고 나 불안해서 공부 안 돼 그랬더니 나도 그래.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를 확인해서 불안도를 낮추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불안이 나의 속에만 있으면 사실 그게 걷잡을 수 없이 좀 네, 커질 네, 수 네. 있는데 그거를 그냥 끄집어내서 입 밖으로 그냥 버발라이제이션 네. 한다고 하잖아요. 나 너무 불안해. 니들 다 간호사 됐는데 나만 재수하면 어떡하냐? 이제까지 개교 이래로 단 한 명도 맞아요. 불합격한 사람이 네. 없는 간호사 국가고시에 내가 그 최초의 주인공이 되면 어떡하냐 이래가면서 내가 네. 불안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혼자서만 가지고 있기보다는 주변에 이렇게 나누고 드러내고 하는 것 자체가 주변에서 그럴 거거든요. 야 붙어 걱정하지 마 하면서 얘기를 할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나누는 것도 또 하나의 불안을 극복하는 방법이 되겠네요. 사실 진짜 긴장하면 잘할 수 있는 것도 좀 네. 못하게 될 때가 네. 있잖아요. 그죠? 세인 선생님 말한 것처럼 불안이 안에만 있으면 더 증폭이 되니까 이거를 밖으로 꺼내서 버발라이제이션 말로 표현하는 것 자체가 효과가 있고 두 번째는 나만 불안한 게 아니구나. 네. 내 친구 간호학을 하고 있고 국시를 앞두고 있는 다른 친구도 불안하네 이렇게 느끼면 같은 경험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확인하면 불안도가 또 내려가기 때문에 네. 두 가지 측면에서 저는 좀 친구들하고 불안도가 높을 때는 친구들하고 나누는 거를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따라서는 이 국시 대비 특강이 있는 학교도 있고 없는 학교도 있을 텐데 특강? 네, 뭐 네. 수능 특강
특강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 국시 그런 것도 특강 하나요? 있어요. 네. 그런 게 있으니까 예, 예. 학생들 중에는 특강 들으러 가고 또 끝나면 오고 이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은 허비할 것 같아서 시간을 많이 쓰는 것 같아서 시간 아까워서 안 오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특강이라는 게 마련이 됐다면 그 과목에 특화된 교수님이 정말 쪽집게 가외를 하는 식의 하니까 네네. 혹시 특강이 마련돼 있는 학교라면 오고 가는 시간 아깝다고 그냥 집에서 뭉개다가 그냥 아무 이득 없이 하루 보내지 마시고요. 특강 나와서 꿀팁을 많이 나누시기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교수님 마지막으로요. 저희 학생 선생님들이 지금 취업 준비를 하시는 선생님들 많이 계실 텐데 취업 준비를 하시면서 꼭 알았으면 좋겠는 부분이 교수님 개인적으로 어떤 부분을 좀 제자들한테 얘기를 하셨었던 부분이 있었는지 우리 구독자님들하고도 공유를 했으면 좋겠거든요. 우리 학생 선생님들이 취업 준비하면서 꼭 알았으면 좋겠는 것들 어떤 거 있을까요? 제가 그 학생들을 20년 넘게 지도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어떤 학생은 처음부터 큰 대학병원을 가서 성공하는 학생들이 있고요. 네. 또 어떤 학생들은 성적도 안 돼. 성적이 안 된다는 얘기는 큰 병원에 혹시 운이 좋아서 붙었다고 하더라도 적응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미 성적상으로 큰 대학병원을 가기가 좀 어렵다 그러면 너무 큰 대학병원 가는 친구들 부러워만 하느라고 시간을 보내지 말고 그래 나는 메뚜기 정법으로 갈 거다. 메뚜기? 네. 뛰어서? 그래서 작은 병원 갔다가 내가 좀 안정되게 적응이 되면 그 다음에 실력 키워서 큰 병원으로 가는 것도 방법이다 라고 해서 4학년 1학기가 되면 벌써 주변에 이제 취업이 됐다 그런 친구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사실 굉장히 초조하기가 쉬운데 그때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으로 메뚜기 정법 사람마다 똑같지 않다라는 거에서 좀 안정을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때로는 이제 성적은 되는데 자신감이 아주 없어하는 그 학생에게는 네가 정 그 병원을 가고 싶으면 반나절쯤 그 병원 로비에 가서 조용히 거기 왔다 갔다 하는 간호사들을 좀 봐라. 그때 여긴 아닌 것 같다 그러면 안 가는 거면 되는 거고 여기 올수록 더 그냥 여기서 나 정말 간호사복 입고 근무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면 더욱더 동기유발이 돼서 실제로 예정자 학생은 그 병원에 가서 지금까지 근무를 하고 있는 학생도 있습니다. 그냥 로비에 가서 분위기를 보라는 거군요. 네, 분위기를 보면서 정말 여기서 내가 근무하고 싶다. 그러면 근무하고 싶으니까 어떻게 돼요? 공부를 더 열심히 하고 동기고요. 네, 동기부여를 하게 된다라는 로비에서 거죠. 이렇게 반나절 동안 이렇게 하고 있으면 뭐 이렇게 수상을 하고 막 쫓겨나고 이러지 않을까요? 괜찮을까요? 네, 근데 이거는 꼭 간호사 지망생들만 하는 게 아니고요. 일반 취업하고 싶은 회사가 있을 때 많이들 권유하는 방법이라고 해서 동기부여 방법이네요. 네, 그래서 저도 우리 학생에게 적용해 본 적이 있고 성공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 학생들이 자기소개를 쓸 때 좀 도움을 드리다면 너무 이렇게 서술식으로 해서 결론이 뒤에 가면 이게 잘 안 읽혀요. 그러니까 쓸 때 항상 이거 읽는 사람이 어떻게 읽을 거냐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거의 효과적인 방법이 두 갈씩. 그래서 이 제목이 우선 눈에 띄고 제목을 먼저 뽑고 그 다음에 이제 설명을 하면 좋겠고요. 우리 학생들 중에는 자기소개서를 너무 장점 시작부터 끝까지 너무 장점만 가지고 있으면 오히려 읽는 사람으로서는 신뢰성이 안 가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요즘 이제 제일 핫한 MBTI를 적용해서 MBTI를 자소서에 쓴다고요? 그럼요. 그래요? 요즘엔 그런가요? 네네. 나의 장점은 나는 MBTI 무슨 유형이고 그래서 나는 무슨 장점이 있다. 그래서 이것이 임상에서 어떤 장점으로 이어질 거다라는 거 확실히 얘기하고 하지만 나의 약점은 요러요러한 것이 있다. 그런데 나는 이것을 어떻게 지금 학생 동안에 이거를 개발하고 보완하고 있는지를 거기 같이 기술해 준다면 뽑는 쪽에서는 신뢰가 가네 라고 점수를 줄 수 있는 그 보고서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장점만 이렇게 계속 내 자랑하듯이 장점만 쓰는 것보다는 단점도 같이 쓰시고 다만 그 단점을 또 너무 단점을 부각시켜가면서 쓰시기보다는 그 단점이 있지만 나는 어떠하게 극복을 하고자 어떤 노력을 하고 있다 이것까지 같이 기술을 한다면 장점만 계속 나열한 것보다 좀 더 진실성이 있어 보이고 조금 더 읽는 사람으로 할
하여금 와닿는 자소서가 네. 될 것 같다. 이런 말씀해 주신 것 같네요. 네, 제가 이제 면접에 이어서도 강조하고 싶은데 이때도 장점, 단점을 얘기할 때 가능하면은 그래서 이 장점이 간호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장점으로 작용할 건지 네네. 단점은 또 이렇게 거꾸로 네. 이제 간호에 있어서는 어떻게 또 적용할 수 있는지를 좀 가능하면 간호하고 네. 연결지어서 한다면 되게 이거 보는 분들이 다 간호직에 계신 분들이니까 그렇죠. 네, 혹시 좀 기억에 남는 그런 자소서 있으세요? 자소서 중에 정말 평소에 볼 때는 얘가 밋밋하다 그렇게 느낀 학생이 있었는데요. 별 특징이 없어 보였었던. 없었는데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발식으로 제목 잘 뽑고 네. 자기를 굉장히 낭만적으로 표현했는데 오. 신뢰가 가면서도 얘가 이렇게 글을 잘 썼어? 오. 그렇게 이제 느끼게 된 학생들도 있고요. 정말 잘 쓴 학생들은 제가 일부러 그 파일을 받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 학생한테 네. 나중에 후배들한테도 네 자소서를 좀 샘플로 네. 보여줘도 되겠니 허락을 받고 음. 후배들에게 이렇게 소개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면 네. 교수님들한테 약간 그 선배님들 덕보 좀 공유 좀 해주십시오. 교수님 하고서는 찾아오는 학생들한테는 그렇게 좀 도움을 주셨나요? 그렇게까지 씩씩한 학생들은 없죠. 없어요? 없죠. 그런데 이제 보고 잘 쓴 학생들은 이제 그냥 넘어가는데 영 이제 또 글이 안 되는 학생들이 있어요. 아. 그럴 적에는 먼저 선배한테 허락을 받았으니까 그러면 요거 자기석에서 보고 네가 참고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지 교수님한테 와서 덕보 좀 주십시오, 교수님. 그런 거는 이제 네. 미쳐서 이제 생각을 못 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우리 예. 보시는 구독자님들은 팁 드렸습니다. 교수님한테 족보 좀 주십시오, 교수님. 네. 하시면은 도움 주실 수도 있다. 소스는 누가 가지고 있다? 교수님들이 가지고 계실 것이다, 여러분. 네, 교수님들도 각양각색이라는 거. 교수님 나이 교수님이다. 네, 케바케다라는 우리 거. 구독자님들 아시죠? 네. 자기소개서 이어서 우리 학생간호사님들한테 면접 시에 대해서 네. 주의할 점 또 팁이 되는 얘기를 해드린다면 그 면접이 전공 면접이 있고 그냥 일반적인 면접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전공과 관련된 면접에서는 네. 족보도 있고 그거를 넘어서서 좀 준비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시사적인 문제가 우리 건강과 관련된 세계적으로 큰 이슈가 있다면 네. 그 이슈에 대해서 준비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면접이 또 이렇게 막 나눠져 있군요. 네, 요즘 네, 면접은. 네, 네. 저 너무 옛날 네. 면접만 봤었던 네. 사람이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제가 서울대병원 수간호사 때 실습 면접 들어가서 이제 느낀 경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네. 제가 체크했던 체크지에는 네. 처음과 끝이 인사에 대한 체크입니다. 인사.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이거요? 네. 아. 그래서 들어가자마자 네. 이번에 이제 시험 본 아무개입니다라고 네. 소개하면 점수 이렇게 오. 되고 또 맨 마지막에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점수 얻는 건데요. 아예 항목이 있군요. 네. 예. 제가 했던 거에는 항목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네네. 인사는 어쨌든 모든 거의 기본이라고 우리 학생들이 알았으면 좋겠고요. 네. 실습과 관련된 거에서도 족보가 있고 이제 학생들이 준비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예상 문제가 나오면 다 스무스하게 잘하고 넘어가는데 예. 자기가 예상 문제가 아니었던 문제가 나오면 예. 갑자기 당황해가지고 네네네.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어. 자기가 예상한 문제가 아니었는지 너무 갑자기 상상 초월의 네. 문제가 나왔어. 네, 화를 벌컥벌컥 우리한테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접관한테 화를 내요? 면접관들은 당황해가지고 왜 나를 하는데 내리라고 이제 하는데 그렇게 화가 나고 당황한 나머지 나갈 때 인사조차 안 하고 나가서 뭘 큰 나가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마지막 항목까지 또 점수를 못 받는 그런 경우를 보면서 면접 참 폭망이네요. 안타까운, 그러면 네. 그런 경험이 있었고요. 그러면 교수님, 내가 너무 당황스러운 문제가 나왔어요. 나 진짜 이거에 대해 가지고 아무 말도 생각이 안 나는 그런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대답하는 게 좀 가장 베스트일까요? 그나마. 네, 그나마. 예. 그나마라면 예. 저 같으면 예. 네,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는 준비를 못했는데요. 제가 자신 있게 간호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준비한 거 시연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 내가 자신 있는 거. 네, 아니 이렇게 하겠다. 네, 그냥 나오는 것보다는 어쨌든 저는 그쵸. 네, 그냥, 네, 그러고 막 죄송합니다. 화를 내고 나오면 쭈구리 해가지고 나오는 그죠, 것보다는 그죠. 죄송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제가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괜찮으시다면 네, 제가 준비한 간호에서 중요한 술기를 그쵸. 제가 시연하고 나가겠습니다. 기회 주십시오라고 하면 기회 주십시오. 네. 네.
하는 것도 방법이 궁여지책. 네. 있지만 궁여지책이지만 너무 예쁠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 이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다음에 일반 면접 시에 우리 학생 간호사님들이 염두에 둬야 될 건 네. 질문에 정답이 없습니다. 이 예. 일반 면접은 질문에 대답하는 학생의 태도를 보면서 자신감이 있나? 또 순발력은 어떤가 이런 네. 걸 평가하는 거거든요. 아주 예를 들자면 요즘 본 영화 중에 제일 인상 깊은 게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다고 쳐요. 네네. 그런데 학생이 너무 순진무구한 나머지 네. 제가 국시 공부하느라고 영화 본 게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점수 줄 게 없잖아요. 그러네요. 대답이 네. 뭔가 예. 약간 회피한 느낌이네요. 회피한 네네. 느낌이죠. 근데 그럴 적에는 예. 어떻게 그냥 살짝 웃으면서 제가 공부하느라고 최근에 본 영화는 없지만 제가 예전에 봤던 영화 중에 제일 인상 깊었던 건 요러요러한 게 있고 요것 또한 자기소개서에서처럼 요게 간호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까지 얘기를 한다면 자신감 플러스 그렇죠. 순발력 점수 그렇죠.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갖다 붙이는 게 중요하죠. 컨텐츠 자체보다는. 그럼요. 네, 그러니까 네. 절대로 정답이 아니라는 거. 예, 그래서 예. 살짝 당황스럽지만 네, 웃음을 네. 잃지 말고 순발력이죠. 순발력. 이렇게 네. 대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게 최근에 본 영화에 대해 가지고 뭐 이렇게 물었다고 해도 그 최근이 최근 3개월 이내, 뭐 365일 이내 그렇죠.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면은 나한테는 3년 전이 최근일 수도 네,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예, 그죠? 그렇죠. 갖다 붙이기 나름이고 네. 내가 이 영화를 언제 봤느냐 이거가 궁금해가지고 그럼요. 물어본다기보다는 네, 네. 질문의 의도 자체가 이 사람이 어떠한 인성과 성향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런 것을 면접에서 좀 파악하고자 네, 하는 네. 것이 의도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진짜 좀 센스일 것 센스죠. 같아요. 네. 예. 갖다 붙이는 게 중요하다 여러분. 갖다 네. 붙이는데 갖다 붙일 때 그냥 아무 말 대잔치로 갖다 붙이지 마시고 저희가 준비를 쫙 열심히 해가지고 가는 게 자소서잖아요. 자소서에 있는 내용을 그렇죠. 면접에서 거론을 하면은 그때 자소서 한 번 더 들여다보시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죠. 그래서 나의 자소서를 한 번 더 보게끔 만드는 요것도 되게 또 꿀팁일 것 같습니다. 네, 제가 평소에 학생들에게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실력 없으면 뭐라도 있어라, 센스라도 있어라. 센스라도 있어라. 네, 아이고. 그런데 사실은 예. 어떨 때는 실력보다도 더 중요한 게 센스라고. 시험 네. 문제 볼 때도 어쩐지 요게 답지가 긴 게 요게 덩답답 이렇게 느낄 때도 있는 거거든요. 그럼 정말 네네. 간호사가 돼서도 센스 있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이 센스를 충분히 발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원을 선택할 때 요거는 조금 이제 왔다 갔다 좀 찬반이 있는데 네. 저는 제 지도할 때 예. 가능하면 집에서 가까운 병원을 가도록 추천했습니다. 왜냐하면 집이라는 게 자취집이요? 아니면 본가요? 예, 자취를 하거나 따로 네. 이제 숙소를 가질 것이면 이제 숙소에 가까운, 그죠? 뭐 병원에 네네. 취업하고 숙소를 얻으니까 문제가 없는데, 네네. 그냥 나는 엄마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다 그런 분들이 워낙에 있어요. 학교도 그냥 그 본가에서 다니시는 분들이 네. 또 계시죠? 네, 예. 네. 그런 학생이라면 저는 가능하면 넌 엄마 집밥이 그렇게 중요하면 네. 집 가까이에 병원을 가는 게 좋겠다라고 권유를 하는데 그 이유는 아시다시피 간호사는 일이 힘듭니다. 신규 때부터 얼마나 맞아요. 힘들겠어요. 예, 게다가 3교대 방근무하고 집에 가다 보면 그냥 버스에서 그냥 머리를 박으면서 돌기 식상이고 헤드뱅잉을 엄청 하죠. 네. 예, 그냥 예. 막 주변의 사람들은 저 사람 직업이 뭔가 의심을 할 텐데 네, 그렇기 네. 때문에 만약에 굳이 엄마의 집밥이 중요하다고 한다면 집 가까이에 있는 병원을 좀 추천하고 거꾸로 경우도 있습니다. 때로는 네. 아버지와의 관계가 너무 안 좋달지 이럴 적에는 네. 너는 조금 멀리 있는 병원을 취업하는 게 좋겠다라고 아. 권유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오, 개인의 네. 사정에 따라서 그 거리도 조금 고려를 한다면 학생일 때는 어느 병원 가도 그냥 감사히 가고 그냥 뼈를 묻겠다고 하지만 이게 하루 이틀 근무하는 게 아니기 맞아요. 때문에 조금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데 아직 경험이 없는 사람으로서 장기적으로 보는 건 어렵거든요. 네, 그때 네. 이제 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지도 교수의 눈을 빌어서 아. 경험을 빌어서 그러면은 여러분이 알아서 히스토리 테이킹을 해주실 거거든요. 뭐 가족들과의 관계는 어떤지, 그럼요. 뭐 네. 식사는 알아서 먹는지, 아니면 엄마가 챙겨서 주시는지, 뭐 엄마와의 그런 뭐 좀 본딩은 어떤지, 뭐 아버지와의 다이나믹은 어떤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 형제들과의 뭐 좀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쫙 히스토리 테이킹을 하시면서 본인에게 맞는 그런 것들을 좀 조언을 주시기도 하니까요. 저희 지도 교수님이랑 좀 병원에 대해서 고민이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면담을 요청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네, 같습니다. 이것도 또한 케바케라는 거. 예. 선생님이나 저나 정신간호를 베이스로 하기 때문에 이게 네. 기본으로 몸에 밴 것 같아요. 지도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네, 네. 정답은
그 본인한테 있어요. 아유, 예를 그렇죠. 들어서 뭐 병원 어떤 병원 좋을까요? 이렇게 뽑아옵니다. 네, 그러면 네. 제가 초년 그 교수일 때는 내가 쪽집게 도사냐 막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고 네, 또 네. 내 생각에 어느 병원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답을 주는 거죠. 네, 그런데 네. 제가 쭉 지나다 보니까 네 생각은 어떠니? 왜냐하면 이 병원에 대해서 제일 많이 생각한 게 누구겠어요? 본인이죠. 본인이죠. 네, 그래서 네. 이때 질문을 돌려주는 건 네 생각은 어떠니? 그러면 학생들이 A병원의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뭐고 이렇게 쭉 얘기하면 그래 너한테 제일 중요한 장점은 뭐니? 그러면 네. 이제 학생이 얘기하고 그래 그렇다면 어느 병원이 너한테 맞을까? 이렇게 피드백을 주는 그냥 네. 미러링을 해주는 게 가장 좋은 지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 우리 교수님 채널에 혹시라도 이렇게 좀 질문 주시고 하시면은 좀 답변 조금만 주실 수 있나요? 네네. 제 네. 채널 네. 구독하시면서 질문을 주신다면 제가 네. 얼마든지 네, 해드리겠습니다. 주의주의 마음극장 치시면 나오고요. 네, 구독하시고 질문하셔야 네, 답변 주실 거예요. 네, 네. 네, 오늘 주혜주 교수님 모시고 정신간호학만 23년을 가르치시고 평생을 정신간호사로서 살아오신 주혜주 교수님의 꿀팁 들어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자, 저희 주혜주 교수님 이대로 보내기는 너무 아쉬워서요. 다음 주에는 서울대병원 수간호사로 몇 년 근무하셨다고요? 수간호사 15년입니다. 수간호사로 15년을 근무하셨던 주혜주 선생님께 수간호사에 대한 부분 저희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혜주 선생님의 수간호사 이야기 다음 주에 계속됩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